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7월 5일 아침 첫 방송이 되겠는데요. 저도 이제 매일같이 첫 번째 뉴스에서는 아무래도 이 대통령의 도어스태픽 발언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같이 중요한 그런 게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이 질문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중요한 얘기를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중요도에 입각해서 저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첫 번째 방송을 앞으로 이 도어스태핑 발언을 한 말씀이라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아예 딱 한 가지 질문 이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바로 사무실로 직행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뭐 지지율은 빠지죠. 뭐 또 야권의 반발은 심하죠. 그리고 여권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윤리 징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분란이 심하죠. 뭐 저라도 그렇죠. 뭐 여기 일일이 다 답변할 그런 마음이 내키겠습니까? 자, 그래서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딱 질문이 들어오니까요. 한마디만 딱 얘기했어요. 그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사람들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봤어요? 이런 질문을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뭐 이번에 이제 송웅절 공정거래위원장 이번에 이제 내정이 바로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사람의 이제 실력이랄까요? 이걸로 보면 뭐 대한민국에서 1등 가라고 해도 서러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 뭐 고시 삼관왕했지, 뭐 또 이 법대 수석으로 들어갔죠, 뭐 등등. 또 이 하버드대에서 이 법학 석박사 있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딱 내정이 됐다고 발표를 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성희롱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부실 인사다. 그리고 마침 이제 어제 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 자진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임명은 됐지만은 예,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박순애 후보자 이 장관이 이제 어제 임명이 됐으니까 이 장관에 대해서는 또 이 음주 운전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옛날 얘기지만 이래서 연일 인사 실패 문제가 거론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부실 인사 문제, 인사 실패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적이 많이 나온다.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 검증 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다른 정권 때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람들 자진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서 바로 이제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지금 언짢은 국면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이죠,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메인 뉴스는요,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조선일보가요, 어제도 단독 보도했어요. 뭘 단독 보도했느냐? 문재인 정권 때 이 박한기 합참의장이 말하자면 이제 북한 선박 이거를 납포하지 말라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는데 납포해서 이 조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 불만의 표시로 합참의장을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불러다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조사했다. 이게 이제 어제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단독 보도 제2탄을 보면 이때 말이죠, 이 합참의장이었던 이 박한기 당시 이 합참의장은 한 10여 분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뭐 그야말로 이제 조사가 아니라 뭐 좀 궁금한 것 좀 이 북한 선박 납포와 관련해서 이 보도되지 않은 거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청와대에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뭐 알아보려고 나를 불렀겠지 이렇게 누구라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한 10여 분 정도면 되겠지. 그래서 퇴근쯤인데 합참 사무실로 오라고 그러면 또 이 보안이 세 번이니까 청와대 근처로 갔다 오랍니다. 청와대 근처로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살벌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요, 청와대 행정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수사관까지도 2명이나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음까지 가능한 그런 이 조사실에 불러다 놓고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명 날인까지 시켰다는 게 지금 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고요. 그러니까 조사가 아니라 뭐 취조 수준의 그야말로 심각한 이 형법상의 수사 직전까지 가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조사했다. 자, 그래서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와대 안보실의 요청으로 민정실에서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민정실에서는요, 비리 의혹과 관련된 조사해야 되는데 이 과연 작전, 더군다나 말이죠, 북한 선박의 대공 혐의점이 굉장히 유력하게 보였고 아니면은 순수한 기순 의향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흰색 천을 이 돛대에 흰색 천을 달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흰색 천은 이제 뭐 항복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순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랫동안 북한 해역에 머물고 있다가 갑자기 엔진을 켜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야기 때문에 이 해안선 불빛이 다 보이는데 이걸 보면 우리 한국 쪽으로 내려오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한국 쪽으로 이렇게 의도를 갖고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이제 좋게 보면 돛대에다가 흰색 천을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나는 기순할 거니까 나를 죽이지 말라. 이런 사인으로 볼 수 있고, 하나는 이 해안선이 우리 한국인 걸 알면서도 가만히 이 배를 정박하고 있다가 엔진을 켜고 갑자기 쫙 내려왔다. 이 얘기는 정탐하려고. 왜냐면은 심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19년도 7월 27일 날 밤 12시 전후에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납포를 해서 이 정탐으로 내려왔을 가능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이 이제 안보의 기본 원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납포를 해서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합심조를 우리 국내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정원이 주 기관이고, 뭐 국방부, 통일부, 그 다음에 뭐 경찰, 군, 안보지원사령부 이런 수사기관들이 총 동원돼서 신문하는 것이 이 합심조예요. 그래서 이 합심조 제대로 하려면요 한 두세 달씩 걸린다는 게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저도 뭐 이런 관련 일을 많이 해봤는데,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불과 37시간 만에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 당시 2019년도 7월이니까요. 2019년도 2월에 베트남에서 이 하노이에서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간의 정상회담, 그 다음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살리려고 온갖 난리를 칠 때예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선물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탈북 현상이거든요. 이 탈북 현상. 그래서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단속합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요. 김정은 시대 중반에 들어와서 2015년도 이후에 탈북자가 급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탈북했다고 보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건 정탐으로 왔다라고 본다면 대공혐의점 해가지고 이거 국법부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갖다가 이제 검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탈북 신호로 봤을 거예요. 탈북 신호로 봤으니까 납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김정은이 이 정책에 딱 손발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합참의장이 납포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러다도 이 박한기 합참의장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무슨 병영문화 개선 정책 이런 거하고도 결을 달리했고요. 풍계리 핵실험장 파견 것과 관련해서도 언제든지 북한은 이거를 다시 메꿀 수 있다. 그래서 핵실험도 도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수시로 청와대와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적 조사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청와대가 조사를 하려면은 이 박한기 합참의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납포하는 거니까요.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할 것이고, 국방부에서도 청와대에 당연히 보고하죠. 저도 뭐 청와대 NSC 있었는데, 이거 국방부에서요, 합참에서 청와대 안보실 보고하지 않고 바로 납포 못합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국군 총수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명을 따르는 지시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하는 데가 안보실이니까 당연히 안보실에 보고했을 거예요. 그래서 납포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납포를 하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보도에 따르면은 국방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고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박한기 의장도 뭐라고 했냐면, 나는 국방장관의 군령 보좌관이다. 그래서 당관을 통해서 내려온 지시는 따르는데 안보실 1차장의 직접 지시를 따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 맞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사관들이요, 안보실 지시는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왜 지시를 따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내가 왜 안보실 1차장 직접 지시를 받느냐,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 이러한 지시를, 그러니까 민정실에다가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사람은 그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누구냐, 바로 김유근 당시 안보실 1차장, 육군 원스타 출신인가 그렇죠? 예, 소장 투스타 출신인가요? 지금 현재 군인 공제의 2사장으로 있어요.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의 경우에는요, 이 과거에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어요. 이 행담대에서 이 잠수정,
이 잔망경 사건도 일으켰고 또 뭐 여러 번 문제를 야기한 사람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충성을 하니까 군인공제이사장 이거 뭐 아무나 가는 자리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기관의 기관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단독 보도의 핵심은 조사 수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취조 수준으로. 그리고 수사관까지 동원됐고 그다음에 녹음까지 하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단독 보도의 또 하나의 핵심은 이거를 안보실에서 지시한 사람은 김유근이다. 그러면 김유근이는 정의용 실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의용 실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조사를 했느냐? 더군다나 합참의장을 조사하는데 안보실장이 자기 직속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너 가서 안보실장 조사하라고 해.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이 해수공무원의 이 피살 사건과 관련돼서 탈북으로 단정하고 밀어붙였던 것.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점 지휘권자가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의 기승전결이고요. 이번 사건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 승인이 없이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죠. 정식으로 수사 차원에서 이거는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작전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지시하려면 합참의장한테 바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 작전을 해야 되니까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을 지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장관을 통해서 안보실장이나 안보실 차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이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에 관해서요. 한기호 사무총장은 뭐라고 언론에 얘기했느냐.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느냐. 이런 짓. 국방태세를 완화시킨 데 대해서 전반적 조사를 해야 한다. 아주 옳은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국방위, 아직 이제 뭐 국회가 작동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 국방위에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고 이것도요 시민단체에서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을 해라. 이건 뭐 국기불란 사건이나 마찬가지예요. 국정농단보다 이거는 더 심각한 사건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은 당시 한 달 전에 6월에요 삼척항 이 목선 귀순 때 청와대에서 지나치게 개입하고 또 간섭하고 이것이 결국은 군의 은폐 축소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또다시 벌어진 건데 이때 청와대가 지나치게 개입 간섭할 때 장본인이 누구였냐? 김유균 안보실 1차장이에요. 그래서 경고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2019년도 7월에 서해횡담돼서 잠수정, 잔망경 추정 신고로 이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잠수정이 하나 나타났는데 거기에 잔망경을 봤다. 이런 설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뭐라고 그럴까요?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이 관할 부대장인 32 사단장을 직접 질책했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 김유근 당시 안보실 1차장입니다. 이 월권에 관해서 철저하게 이것도 직권 남용이 아닌지 이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요 이준석 관련 기사가 오늘 또 많이 나오네요. 우선 중앙일보하고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윤핵관의 갈라치기 이분법적 전략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끝까지 윤심을 좀 기대해보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게 역할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그리고 윤리의 사실에 바탕하지 않고 나빠진 여론, 즉 윤핵관들이 이번 이 성상남 문제를 가지고 전을 펼쳐갖고 이 나빠진 여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상남이 있었냐 없었냐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이 가설적 상황에서 본인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놓고 그걸 가지고 품위유지로 몰아가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타협할 수가 없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끝까지 가서 임기를 챙기겠다. 일종의 선전보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 내용 인터뷰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MBC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윤핵관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눠볼 생각이 없느냐. 혁신을 출범한다고 하니까 사조직이라고 하고 또 우크라이나
방문한다고 하니까 정부하고 협의 없이 간다고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다소 비열하고 사실관계에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타협점을 만들 수 있겠느냐. 누군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타협해 줘야 하는 거냐. 그거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지금 여권에서는 이 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이 갈등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다는 그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대선 이후에 단 한 번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과 얘기한 적이 없다. 만남 자체의 의미를 표하는 것은 오히려 윤핵관 쪽이다. 윤리 때문에 만났다는 식으로 본인들이 대통령에게 오히려 누를 끼치고 있고 대통령실과 어떤 라인을 통해 대화해도 그 내용이 유출되는 게 문제다. 가령 내가 우크라이나에 가는 걸 발표하기 직전까지 알고 있던 사람은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강용서희가 본인이 출국하기 3, 4일 전에 갑자기 내 출국을 금지까지 신청하냐. 이거 신내림을 받은 거냐. 참 이상하다. 그러면 정보 유출에 윤핵관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냐. 유출됐다는 정보의 99.9%가 나에게 다 불리한 내용인데 그러면 유출자가 누군지는 뻔할 것 아니냐. 윤핵관이 개입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율이 요새 하락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권한과 역할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권한과 역할을 나한테 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그러니까 나의 역할이 없으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느냐 얘기를 들으니까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민심의 흐름하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의 흐름하고는 전혀 다르다. 즉 어젠다 상에서요.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어젠다를 정부가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미스매치, 불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여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예컨대 지금 해수부 공무원 안타깝지만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 장기간 소비될 주제냐? 지금 기름값이 2,200원인데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4호선 타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제 전장현에서 시위하는 거 1시간 반씩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거는 전혀 뉴스에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민심이 돌아설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윤리의 결정과 무관하게 개혁작업을 하겠다는 거냐 물어보니까요. 본인은 주인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너 리더십하고 전문적인 경영 리더십이 다른 거 아니냐. 오너 리더십은 길게 보고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고 전문 경영인은 책임자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거의 배를 갈라서 빼먹고 가는 양태가 나타나기 쉽다. 그러면서요. 비교를 아주 말도 잘해요 진짜. 나는 이 당에서 계속 정치하려고 밑바탕을 만들고 있는데 당 대표를 대선 도전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나는 대선과 관계없이 오로지 당만을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순수성 이렇게 순수성 있으면 지금 이렇게 놀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뭐 당권 도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걸 준비하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최근에 본인의 주기에 대한 미련을 갖고 나오는 건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석 대표의 중앙일보 인터뷰 대는 나는 지지율 하락에 책임이 없다. 나는 성상납과 관련해서 전혀 실체가 없다. 그런데 윤핵관들이 마치 성상납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거 봐. 이준석이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징계해야 돼. 이런 가설적 시나리오를 통해서 나를 매도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타협하지 않겠고 나는 끝까지 내 길을 간다. 이게 이제 핵심 인터뷰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또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일보 인터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이죠, 윤핵관으로부터의 공격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이번에 윤핵관의 이런 공격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냐? 그랬더니요, 이게 굉장히 참 약삭빠른 대답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겠다. 이거 그러니까 윤심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요, 이미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판단을? 윤심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를 뒤집어서 180도로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만약에 뜻과 무관하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건 당에서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분명하게.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똑부러지게 안 하고
판단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요. 그렇게 똑부러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지금 윤심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유일한 소스, 윤심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왜 윤핵관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알지 못한다. 예. 자, 그리고요. 이 징계 수위가 뭐든지 간에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절대로 못 받아낸다는 입장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면 근거라든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들어보고 납득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 그러면서요. 지금 제게 주어진 이거는요. 선제적인 판단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게 주어진 혐의가 풍유지 위반인데 그 혐의가 윤리위에서 받아들여졌는데 나중에 형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드러났을 때 그러면 앞으로 정치하는 분들은 소위 정치적으로 상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 적이 있으면 우선 의혹을 걸 것이고 집요하게 공격해서 사회적 이미지를 하락시킨 다음에 그것을 명분 삼아 가지고 너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혐의가 전혀 없는데 혐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이렇게 밀어붙여 갖고 징계를 해버리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러한 정치적 공격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번 윤리가 본인을 징계를 하면요.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절대로 본인은 양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요인, 가장 큰 요인이 MBC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까 중앙일보에서는 미스매치, 즉 어젠다의 미스매치고 이번에는요. 경제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요. 외생적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그렇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도 외생적 변수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 상황 참 혼자 풀기 어렵고 우리 국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원구성을 좀 빨리 해서 여당이 챙겨나가야 될 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물어본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예 안 물어봐?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요. 전 원내 정책은 다 이름에 넣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을 싹 다 바꿔버려요. 예. 이게, 아니, 안 물어보냐? 이렇게 하니까요. 안 물어보냐? 저한테는 안 물어본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아니, 원내대표도 안 물어봐요? 이렇게 하니까는, 그거는 다 이름에 넣고 있어요. 권성동 의원이 되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박지원 원장이 말이죠. 이준석 대표에 관해서 성상납 증거,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와 관련된 윤리의 결정, 기사 회생은 어렵고 토사 구팽 당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다시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김철근이가 종범이고, 이준석 대표는 주범인데, 종범이 처벌받으면 주범은 당연히 유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참네요. 토사구팽, 그러면 국민에 대한 지지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 길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달려가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치인의 능력이고 그것이 이준석 대표의 미래인데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본다. 새로운 정락이든 뭐든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 저항하면서 자기 일을 간다는 게 달려가는 것 아니냐. 안 달려가면 가려면 그저 앉아야 한다. 그래서요. 지금 박지원 이 국정원장의 경우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신당 창당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뭐 징계당하면 당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싸우겠어요? 신당 하나 만들어 싸우는 것이지 신당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